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6년형 그랑콜레오스와 26년형 산타페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두 차종 다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26년형이 되면서 그랑콜레오스와 그리고 산타페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6 하이브리드 산타페 26년형 같은 경우에는 3,964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3,81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49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풀옵션으로 넘어간다. 풀옵션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그랑콜레오스는 6인승, 7인승이 없이 딱 5인승 기준 2륜 구동밖에 없기 때문에 산타페 역시도 2륜 구동 기준 5인승으로 했을 때 두 차종 풀옵션 가격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5,002만 원이에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4,758만 원이에요. 그랑콜레오스는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랑 풀옵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질 수가 있어요. 더 비싸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옵션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5인승 시트 말고 6인승, 7인승 시트 추가가 되고요. 지금 이 모델은 캘리그라피예요. 하지만 블랙 잉크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블랙 잉크를 선택했을 때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캘리그라피를 선택할 거냐, 블랙 잉크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줄 거냐, 요거는 선택할 수 있게 나눠 놓은 거죠. 이전 같았으면은 블랙 잉크로 했을 때 몇십만 원이 더 비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대도 블랙 잉크랑 캘리그라피 가격을 이제 똑같이 맞추면서 상품성 좀 강화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차량 보면은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번에 26년형으로 되면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부분들이 되게 간단합니다.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비싸다고 하면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26년형이 되면서 또 익스클루시브 시작 트림이 116만 원이 올라갔어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산타페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캘리그라피 트림이나 아니면 25년형에는 그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이 있었거든요. 옵션 많이 선택하는 거 모아가지고 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 프레스티지 플러스 트림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가장 기본으로 가는 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요게 원래 이제 옵션을 넣지 않으면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요. 조그만한 거, 그 캐스퍼에 들어가는 거 요거 들어가는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좀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1열까지 이중 접합률이고 2열은 이제 트림이 올라가야지 이중 접합률이었거든요. 근데 기본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 1열, 2열 앞유리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해놓은 거죠. 원래 하이테크 패키지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뭐 이런 디지털 키 2랑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이게 한 124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116만 원 올라가고 이거 들어가면은 뭐 나름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사라졌어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플러스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이제 같은 급의 블랙 잉크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제 따지면은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라피 중간에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빠지고 여기에 H픽 트림이 새로 생긴 겁니다. H픽 트림은 SUV 라인업에는 다 들어가요. 뭐 코나, 투싼, 그리고 산타페까지 H픽을 약간 통일하면서 가성비 있는 옵션들,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을 묶어서 넣어줄게 하는 게 H픽 트림이 생겨난 것 같아요. 릴렉션 시트도 들어가고요. 전동 스티어링 휠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은 안 들어갔는데 H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등이랑 인조가죽, A필러 쪽에 헤드라이닝 캘리그라피 가야지만 스웨이드 재질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H픽 트림에도 요 스웨이드 가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옵션을 기본으로 많이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H픽 트림만 선택하면 다른 거 넣을 거는 빌트인 캠? 이 정도 말고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디지털 키 2도 H픽에는 기본이에요. 디지털 키 2 들어가면 원격 스마트 주차 기본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지금 이 휠 보면 뭐예요?
20인치 휠이죠. 보통 휠 욕심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SUV는 특히나. 왜 차가 크니까 요것만 49만 원 넣으면은 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6년형 산타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4천 중반에 출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도 난 좀 욕심이 난다. 뭐 듀얼 선루프 딱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89만 원. 요즘 오디오 많이 신경 쓰시는데 보스 오디오 64만 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H픽 트림에 빌트인 캠만 넣어라. 이게 가성비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인데도 4천 중반이고 가솔린은 4,214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름 가격대가 저는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6년형 그랑콜레오스 외장 색상 매트 색상으로 새롭게 나왔고요. 에스카파드 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아웃도어 오프로드 느낌 나는 그런 트림 나왔잖아요. 이렇게 휠아치 클래딩도 다르고 이 사이드 가니쉬도 좀 다르고 약간 앞뒤 범퍼도 다르고 이런 것들도 약간 포인트로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드디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나오죠. 게다가 알핀 트림에는 화이트 시트를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화이트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또 선택의 폭을 넓혀줬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솔린에만 4륜 구동이 들어가고, 실제로 가솔린에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게끔 트림을 좀 열어놨어요. 왜냐면 변속기가 아이신 8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솔린 사시는 분들은 꼭 4륜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하이브리드도 4륜을 선택할 수가 있다. 저는 차를 문을 열 때 중요한 거 웰컴 라이트,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보면 일단 문을 둘 다 잠글게요. 자, 잠고 문을 열었을 때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 건 산타페가 나옵니다. 좀 멋있게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는 현대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원격 스마트 주차 있잖아요.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산타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랑콜레오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재미난 거는 둘 다 20인치 휠이에요. 그랑콜레오스도 휠 인치가 작지가 않아요. 245, 45, 20인치고 산타페는 255, 45, 20인치. 그러니까 산타페가 조금 더 타이어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막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기점으로 비슷하게 세워놨는데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랑콜레오스는 뒤에 3열이 없기 때문에 요 C필러 요 트렁크 라인을 쿠페형처럼 깎아놨고, 실제 전장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4,830이고요.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4,780이에요. 전폭도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산타페가 1900이고요. 그랑콜레오스가 1880, 2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보통 뭐 휠베이스 길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무조건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기는 한데 휠베이스는 산타페보다 그랑콜레오스가 5mm 더 깁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트렁크 공간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죠. 확실히 산타페는 아웃도어나 캠핑을 많이 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손잡이, 이거 지금 락 걸어놨네요.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손잡이 해가지고 밟고 올라가서 이 루프렉 사용해가지고 뭐 캠핑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건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나 앞에 디자인을 거의 그냥 싹 다 갈아엎을 예정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 헤드램프가 지금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로형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테일램프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방향지시등이 요 밑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입구를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테일램프를 위로 올린 거예요. 보통 테일램프가 이쪽에 있으면 이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갈 공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덥거나 이 유압식 리프트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트렁크 공간 입구가 좁아지기 때문에 테일램프를 위로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반사등이 있어야 되는데 반사등은 여기 있네요. 수입차들이 그렇거든요. 뭐 벤츠나 BMW 보면 트렁크가 위로 올라가면 테일램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사등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 약간 그 패치같이 이렇게 반사등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산타페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3열 공간을 만약에 안 쓴다, 보통 6인승을 출고하면은 3열 때문에 6인승을 출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만약에 산타페나 소렌토 살 거면 6인승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2열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6인승을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은 보통 3열을 접어놓거든요. 그러면 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220V 콘센트도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차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아쉬운 거는 저 220V가 있어도 전압이 약해요.
커피포트도 안 돌아가요. 이런 거 좀 아쉽죠. 근데 2열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딱 누가 봐도 레저용 차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랑콜레오스는 어떨까요? 이렇게 면발광 느낌, 그러니까 되게 테일램프가 예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거 그랑콜레오스 리뷰할 때마다 테일램프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들어오고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엠블럼이나 레터링도 블랙으로 들어갔고요. 좀 아쉬운 거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좀 너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자꾸 좀 더러워진다. 보면은 여기도 지금 벌써 더럽잖아요. 이 밑에는 더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열 때 손이 좀 더러워지는 거는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에스카파드 트림이나 또 26년형의 냉장고 별도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기본은 아니에요. 근데 냉장고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이 생활의 질이 많이 달라져요. 냉장고가 들어가면 특히 카니발이나 뭐 산타페나 뭐 그랑콜레오스 가족과 함께 타는 차는 아이들이 막 음료수나 먹을 것 같은 거 많이 챙겨온단 말이에요. 그때 냉장고 쓰면은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네, 그랑콜레오스는 이번에 이제 들어갔고, EB5나 현대나 기아 차들도 지금이라도 저렇게 냉장고 같은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밑에는 수납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쪽까지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이거 보통 이 안쪽까지 수납함을 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여 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위에만 해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쪽까지 사용하지는 않죠. 물론 차이는 3열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3열에 송풍구도 없고 콘센트도 없고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열 넘어가서 2열 공간의 크기는, 아까 휠베이스는 그랑콜레오스가 좀 더 컸잖아요. 실제로 체감되는 공간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타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2열에 오면은 어떤가요?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2열에 듀얼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서 위쪽에 헤드룸 공간이랑 나름 개인적으로 딱 탔을 때 넓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트가 보면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2열에 좀 약간 시트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야 개방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 좀 많이 썼다. 산타페 되게 타기 좀 공간도 넓고 시트 포지션도 높네. 게다가 송풍구 디자인도 보면 H, 이런 깨알 같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 여기도 H, 이런 부분들 되게 좀 깔끔하고, 중간에는 송풍구가 없어요. B필러 쪽에 있는데 이게 왜 없냐면, 이게 산타페에 처음 들어갔었던 양방향 센터 콘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 따로 송풍구가 없다. B필러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EV5를 보고 와서 그런지 이제는 이 부분이 냉장고로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납니다. 이거 냉장고가 좀 있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막 페리 때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너만 이거 테리 때 추가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뒤에 보면 이제 선커튼 수동으로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등받이가 이 정도로 꽤 많이 눕혀져요. 이건 5인승이나 6인승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이 뒤로 갔을 때 이 밑에 시트도 살짝 조금 움직입니다. 같이 약간 뭐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컵홀더가 센터가 아니라 좌우 도어 쪽에 있어서 이런 좀 공간의 활용도는 산타페가 굉장히 좋아요. 시트를 앞으로 한 번에 풀 수 있게 3열 넘어가기 편할 수 있게 버튼이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는 수동입니다.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너무 좋아요. 이게 안전벨트 이 클립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산타페는요, 소렌토 포함 동급 공간 활용도는 이게 산타페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요런 H자, 요게 이제 아마 천연 나파 가죽이 캘리그래피부터 들어갈 텐데 천연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것 같고, 등받이 각도나 이런 거는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요거는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요거 허벅지 시트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허벅지가 뜨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앉았을 때 자세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거 막아주려고 약간 허벅지 쪽에 있는 시트가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랑콜레오스 가보죠. 자, 화이트 시트 확실히 예쁘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커버를 열어봐야죠. 자, 이 바도 좀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썬루프가 열립니다. 이게 물론 산타페도 앞에는 썬루프가 열려요. 뒤에만 안 열릴 뿐이에요. 뭐 그런 부분 비슷할 수도 있죠. 여기 뒤에는 그랑콜레오스도 안 열리니까요. 공간을 보면 산타페가 사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그랑콜레오스 2열은 이 시트 높이가 1열이랑 그냥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정도. 근데 산타페는 그냥 딱 앉자마자 1열 시트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야 전망 개방감이 되게 좋은데, 그랑콜레오스는 딱 앉으면 약간 좀 이 시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 커튼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죠. 열선 시트나 그리고 이제 따로 공조기 컨트롤러는 그랑콜레오스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2열에 공조기는 있는데 이 공조기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산타페는 없거든요. 그랑콜레오스는 이 중간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히타이트 단자 2개와 송풍구가 그랑콜레오스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질감 차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건 진짜 사람이 취향 차이예요. 이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거는 그랑콜레오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2열 둘러봤으면 본격적으로 1열에 타보고 주행까지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산타페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산타페 실내는 깔끔합니다. 저 우드 트림은 처음 본 것 같은데 꽤나 고급스럽네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H자 형태의 요 앰비언트 무드등, 이게 이제 램프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메모리 시트 하나, 2개, 그 다음에 마사지 시트,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나름 컴포트 스트레칭 감마 시트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릴렉션 시트까지 들어갔어요. 운전석, 주유석 둘 다 똑같이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릴렉션 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터치로 이렇게 누르면 뒷좌석 위치를 알아서 조정을 하고 이 1열 시트가 눕혀집니다. 왜냐면 2열 시트가 앞에 있는데 1열 시트가 눕혀지면은 시트끼리 부딪혀서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시트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원래 이전에 GV80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GV80 때 1열 뒤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키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돼가지고 2열 시트가 움직이고 1열 시트가 나중에 움직이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세심한 부분들을 신경 쓴 게 되게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 후진을 하면 디지털 루밀러의 각도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이 굉장히 넓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넓은 센터 콘솔을 통해서 막 물건 같은 거 적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센터 콘솔도 좀 더 깊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 안 쓰는 건 여기다 놓고 자주 쓰는 거는 이 위에다 놓고, 무선 충전 패드도 2개나 있어요. 보통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산타페는 2개나 들어가 있고, 공간에 수납 공간 넓은 거 뭐 말할 필요 없죠. 여기도 조그맣게 있고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넓다고 볼 수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산타페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플레어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있는 공조기 디자인이 좀 변하겠죠.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에요. 이거 상상입니다. 투싼처럼 되지 않을까. 또 여기다 여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잖아요. 계기판이 딱 여기 딱. 상상만 해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주행을 해볼 텐데 뭐 사실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소렌토보다 부드럽고 전체적인 주행 느낌도 한결 좀 소프트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제가 이거 진짜 산타페 하이브리드 나오자마자 얘기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격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사실 안 했지만 산타페 차주가 자기는 멀미 안 나는데 뭐 좌판지 우판지 하는 데는 왜 멀미 난다고 난리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2열에 타봐야지. 2열에 멀미 난다고. 2열에 1열은 멀미 잘 안 나요. 근데 2열에 멀미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뒤쪽에 있는 댐퍼 있죠, 그 스트로크 자체를 좀 이렇게 크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차 움직임이 좀 큽니다. 위 아래 좌우. 네, 좀 물렁물렁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딱 맞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딱 탔을 때 되게 부드럽네? 되게 편하네? 이런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흔들리면 멀미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크고 무겁고 이 박시한 요 차가 피칭이나 롤같이 막 좌우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다면 당연히 멀미가 날 수밖에 없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프트한 이거 산타페가 동급 최고다. 자, 아까 2열에 송풍구 조절하는 거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풍량 조절하는 건 3열에 있긴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연식 변경되면서 추가됐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애초에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랑 헤드업이 원래 있었어요. 산타페 이거 헤드업 없던 거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연비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그랑콜레오스도 그렇고 한 번 주유를 하면 진짜 하이브리드는 1000km 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싼이나 스포티지급에는 하이브리드를 가야 되나? 너무 비싸니까. 근데 산타페나 소렌토, 그랑콜레오스급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 돈값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이브리드 넣어라. 자, 요 느낌 그대로 가지고 방지턱, 저희가 상상이 도는 코스인데 이런 방지턱을 좀 높은 속도에서 넘어도
되게 부드럽죠. 그러니까 소프트하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충격이 들어와도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들이 막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차이다. 자, 그랑콜레오스 가보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탔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멋지지 않아요? 여기 앰비언트 무드등도 되게 예쁘게 들어오고 이런 스티칭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프랑스 국이 들어가 있죠. 이런 되게 감성적인 거를 르노가 진짜 잘합니다. 행사장이나 전시장 가보면 분위기가 되게 유럽에 온 것 같은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예쁘게 꾸며놔요. 이런 스티칭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죠. 보면 이렇게 커버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고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깔끔하게 차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 그랑콜레오스 장점은 패신저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페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타면은 아이들이 보통 유튜브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으로 봐요. 왜? 이거 중간에 센터 디스플레이에 유튜브를 틀어도 주행하면 꺼집니다. 주행하면서 보지 말라고 아예 꺼버려요. 근데 센터 말고 조수석 패신저 디스플레이는 주행하면서도 유튜브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타거나 뒤에 타는 아이들이 약간 좀 오락적인 부분에서는 그랑콜레오스가 좀 좋은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타고 1000km 주행했을 때 부산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옆에서 이제 유튜브 틀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랑콜레오스가 엄청 큽니다.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요. 근데 이 산타페보다도 큰 게 그랑콜레오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360도 서라운드 들어가 있고요. 산타페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산타페를 타보면요 미세하게 그 전기 모터가 구동하는 그 백색 소음 같은 그런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뭐 라디오를 틀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촬영하면은 노래를 아예 꺼버리죠. 이렇게 조용한 할 때 모터 소리가 좀 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듣고 나면은 그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노래를 틀고 다니고 하기는 하는데 노래 틀으면 솔직히 안 나긴 해요. 하지만 그런 소음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모터 구동했을 때 그 RPM 올라가는 소리가 조금은 거슬리기는 해요. 근데 그랑콜레오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주가 아니라 전기 모터가 주가 되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이 엄청 개입하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전기 모터에 엔진이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대가 막 열심히 막 만들고 있는 그 ER-EV의 시스템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처음 탔을 때 다들 한결같이 얘기하니까 이거 하이브리드 시스템 괜찮다. 왜냐면 첫 주행하자마자 그 느낌이 와 주행 느낌 너무 좋은데? 이러니까 르노에서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가 역대 판매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일 수밖에 없죠. 차 상품성도 좋고 가격도 막 엄청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그랑콜레오스는 산타페보다는 조금 하드하지만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편합니다. 좀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소렌토나 그랑콜레오스랑 거의 비슷한 승차감? 근데 약간 조금 이 그랑콜레오스 좀 편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은 기본이었습니다. 얘 나오자마자 다 들어가 있었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많이 넣어준 게 르노 그랑콜레오스죠. 그래서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보면 썬루프, 뭐 오디오 요거 말고는 선택할 수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산타페 방지턱 넘어갈 때 부드럽다 이야기했죠. 같은 코스를 그랑콜레오스로 넘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나가 볼게요. 자, 조금 더 크게 요동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턴을 하면서 방지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앞, 뒤, 옆 움직임이 한 번에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충격들을 잡아주는 건 산타페가 더 좋다. 대신 얘는 2열에 타도 멀미가 안 난다. 무조건 부드럽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딱딱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팅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26년형 그랑콜레오스와 산타페를 비교해봤습니다. 두 차량 다 상품성이 다르죠? 그랑콜레오스는 실제로 4천 중반이 가장 많이 출고되는 가격대고 풀옵션에도 4,700만 원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HP 산타페 이거 4,500이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빌트인 캠이나 뭐 휠 정도만 선택하면 한 4,700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굳이 캘리그라피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캘리그라피 가면 이 그릴이 달라져요. 이게 프레스티지나 그 HP나 벽돌 모양 네모난 거거든요. 요거 원하면 이제 캘리그라피 가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열 식혀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산타페는 이게 에어플립 쪽에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받았을 때는 라디에이터가 다 보이게끔 오픈해가지고 공기를 좀 더 많이 빨아들이고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릴 디자인은 조금 더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요 위에도 뚫려 있고 밑에도 뚫려 있습니다. 요런 에어
플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비교하고 싶거나 또 이제 어떤 차가 궁금한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비교 영상이라든지 그 차 시승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